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살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60을 넘어서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돈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돈이 부족해도 그냥 견디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자식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시간이 흐르고 60이라는 나이를 넘어서면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장에 들어있는 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60이 넘으면 통장에 최소한 3억은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어떤 사람은 5억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10억이 있어야 노후가 안전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스에서도, 재테크 방송에서도, 노후 준비 강연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노후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숫자인데도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돈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떻게 될까? 물가가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가슴만 답답해집니다. 낮에도 비슷합니다. 길을 걷다가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발걸음이 멈춥니다. 커피 한 잔이 5,000원입니다. 젊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마셨던 커피인데 어느 순간 그 돈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냥 집에 가서 물이나 마시자고 생각합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트에 물건을 담았다가 다시 꺼냅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걸까? 조금 아껴야 하지 않을까? 계산대 앞에 서서도 한 번 더 망설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를 만나도 비슷한 대화를 합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큰일이야. 우리 친구는 5억이 있는데도 불안하대. 어떤 사람은 10억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준비를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숫자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기준일까요?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삶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다른 이유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얼마가 필요한지 모른다는 데서 오는 불안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면서도 마음이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00만 원을 쓰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기준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젊었을 때는 비교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친구의 통장 이야기, 이웃의 재산 이야기, 뉴스에 나오는 큰 숫자들, 그런 이야기들이 마음속으로 들어와 조용히 불안을 키웁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돈으로도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삶의 크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랜 시간을 살면서 느낀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많은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것들이 더 소중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실 수 있다는 것, 오래된 친구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의 진짜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숫자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숫자는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삶 전체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돈이 부족한 삶이 아니라 끝없는 불안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 현실보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밤에는 통장 걱정 없이 조금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마음의 불안입니다. 젊을 때는 내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져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넘기고 나면 삶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던 시간이 지나가고 조용히 앉아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바로 그때 마음속에 숨어있던 걱정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돈에 대한 걱정이 그렇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멈추고 가족들의 말소리도 사라집니다. 그 조용한 시간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통장을 떠올립니다. 지금 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있을까? 이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갑자기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시작되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어플을 엽니다. 통장 잔액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다시 봅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확인합니다. 마치 숫자가 갑자기 줄어들 것 같은 불안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떱니다.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병원비를 떠올려보고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상상해봅니다. 계산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낮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가 카페를 지나가면 잠시 멈춥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별 생각 없이 들어가 한 잔 마셨을 커피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5,000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크게 느껴집니다. 괜히 아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필요한 물건을 카트에 담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멈춥니다.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걸까? 조금 덜 써야 하지 않을까? 결국 물건을 다시 꺼내 손반에 올려놓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민합니다. 이런 작은 망설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내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걸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미래를 더 길게 바라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지금의 하루가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앞으로의 여러 해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작은 돈도 크게 느껴지고 작은 변화도 크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이 마음을 더 흔들어 놓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더라. 누구는 노후 준비를 잘해서 걱정이 없다더라.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불안하다고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노후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준비가 부족하면 힘들어진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화면 속 전문가들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몇 억이 필요하다. 얼마를 모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듣다 보면은 마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마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부족했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언제나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숫자보다 상상을 더 크게 키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걱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삶보다 마음속의 그림자가 더 커집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큰 재산이 없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얼굴에는 오히려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쓰는 만큼만 있으면 된다. 그 한마디에 삶의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돌아봐야 할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돈은 그 삶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이 꼭 현실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너무 크게 상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돈이 부족한 삶이 아니라 걱정 때문에 지금의 하루를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평안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마음속에서 자라난 그림자인지 말입니다. 그 질문을 조용히 던지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오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두려워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대신 다른 질문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남은 시간 동안 나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면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일을 줄이거나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돈을 떠올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을 무겁게 누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돈이 부족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사용하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활은 이미 안정되어 있습니다. 큰 빚도 없고 생활비도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계속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경우보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를 때 더 크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억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1억이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기준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성적을 비교했고 직장에서는 월급을 비교했습니다. 친구가 어느 집을 샀는지 누구는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그 비교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자주 비교하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누가 어떤 연금을 받고 있는지, 누가 부동산을 잘 샀는지 처음에는 그냥 듣고 지나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작은 흔적이 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계산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거워집니다. 비교는 언제나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 속에서 평안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래전 어떤 어르신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큰 재산도 없었고 특별한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늘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아주 단순해 보였지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안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숫자를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숫자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 친구, 가족, 그리고 마음의 평안 같은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주변에서 본 많은 어르신들은 아주 단순한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를 천천히 걷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 차 한 잔을 나누는 그런 일상입니다. 그 일상 속에는 거창한 소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시간이 마음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편안한 삶을 살 것인지 말입니다. 물론 돈이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삶에는 분명히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단순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한 숫자에 마음을 맡기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말하는 거대한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루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그 질문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미래가 생각보다 그렇게 거대한 벽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불안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답을 찾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부터 이미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도 늘어나고 무엇이든 예전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꽤 많은 돈이 있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과연 현실과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숫자는 대부분 평균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얼핏 보면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숫자가 전체 평균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숫자를 보면 마치 모든 사람이 비슷한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면 아주 다양한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집은 큰 집에서 살고 어떤 집은 작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고 어떤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꼭 같은 조건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아주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작은 집에서 살았고 생활도 단순했습니다. 아침에는 집 근처를 산책하고 시장에 들러 필요한 것만 조금씩 사오셨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소박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늘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생활이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자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 부족함은 실제 생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단순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곳에 가고 싶고,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많은 것을 가지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들을 편안하게 누리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생활의 속도를 조금씩 늦추게 됩니다. 아침에 서둘러 출근할 필요도 없어지고 늦은 밤까지 일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하루의 시간은 여전히 같지만 그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오래 앉아 이야기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모습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생활에 필요한 것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매일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교통비가 들었고 직장에서 입을 옷도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지출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도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멀리 여행을 다니는 일도 줄어들고 새로운 물건을 계속 사는 일도 줄어듭니다. 대신 가까운 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만족을 느끼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성취해서 기쁨을 찾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보다 관계와 평안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천천히 걷는 시간,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이야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같은 순간들이 삶을 채워줍니다.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여유로울 때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크기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느끼는 깊이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숫자들은 어쩌면 젊은 시절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너무 거대한 숫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루 세 끼를 먹고 몸이 건강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느끼던 많은 불안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에 필요한 돈을 생각할 때 너무 큰 숫자부터 떠올린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얼마가 있어야 안전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떠오르는 숫자도 점점 커집니다. 3억, 5억, 10억 같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정말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한 달에 얼마나 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삶은 결국 하루하루의 생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 한 끼, 집에서 쓰는 전기와 가스, 병원에 가는 비용, 그리고 가끔 친구와 마시는 차 한 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한 달의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적인 생활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막연한 큰 숫자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보다 훨씬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드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금액을 말해줍니다. 어떤 분은 100만 원 정도라고 하고 어떤 분은 조금 더 든다고 말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조금 더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큰 금액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생활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생활의 영역이 넓습니다. 일 때문에 이동도 많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많습니다. 그에 따라 옷도 필요하고 교통비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생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활동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생활의 중심이 집과 가까운 동네로 모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 근처를 천천히 걷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들러 필요한 것만 조금 사옵니다.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먹고 오후에는 동네 공원에 나가 햇살을 쬐기도 합니다. 가끔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 생활에는 거창한 소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욕심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차를 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욕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오히려 오래 쓰던 물건이 더 편해지고 익숙한 장소가 더 좋게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생활의 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도 함께 바꿉니다. 생활이 단순해질수록 필요한 돈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활동이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썼고 지금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돈을 조금 씁니다. 이 말에는 삶의 흐름이 잘 담겨 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중심이 되는 삶이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돈이 차지하는 자리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혜택들도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식사를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공간들은 단순히 돈을 아끼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도서관 같은 곳에 가보면은 하루를 조용히 보내기에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생각해보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몸, 이야기를 나눌 친구, 마음을 편하게 쉬게 해주는 공간, 이런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은 큰 소비 없이도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노후의 삶은 풍요로움의 크기가 아니라 평온함의 깊이로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삶은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반대로 큰 돈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하루하루가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끝없는 불안 속에서
숫자를 늘리는 삶인지 아니면 지금 가진 것 안에서 평안을 찾는 삶인지 말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속도를 높이는 시간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느린 걸음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천천히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이야기할 때 통장에 있는 돈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을 이루는 것은 통장의 숫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만들어 온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열심히 일하며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많은 분들은 처음에는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안정감입니다. 매달 일정한 날이 되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받게 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작은 존중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살아온 분들에게 이제는 사회가 조금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 역시 삶의 흐름 속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론에 제가 어떤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금은 얼마나 받으십니까? 그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생활비와 비교해 보니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통장에 모여있는 돈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까지 함께 생각해 보니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 있던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같은 현실을 보고도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함을 먼저 보고 어떤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삶의 평온함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연금이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삶에는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샘물이 계속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조금씩 흐르더라도 계속 이어지면 결국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자주 놓치는 것이 바로 이런 흐름입니다. 사람들은 큰 숫자만 바라보면서 그 숫자가 줄어들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흐름 속에서 이어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생활 속에서 줄어드는 소비, 그리고 단순해지는 일상,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삶을 만들어갑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예측할 수 있을 때 편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무엇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알게 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연금은 바로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이미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몸으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방식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대신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연금은 그런 균형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기본 생활을 받쳐주면 통장에 있는 돈을 한 번에 크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덕분에 마음도 안정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안정될 때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한 재산이 아니라 안정된 흐름이라고 말입니다. 매달 이어지는 작은 흐름들이 모여 삶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했던 미래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던 노후의 시간이 사실은 여러 작은 흐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던 불안이 조금씩 자리를 비워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많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한 숫자를 두려워하지만 막상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라는 말을 들으면 아주 큰 돈이 필요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3억, 5억, 10억 같은 숫자가 머릿속에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한 달의 생활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사용합니다. 어떤 분은 150만 원 정도를 사용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조금 더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범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필요한 돈도 함께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여러 비용이 포함됩니다.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같은 생활비가 있고 식비도 있습니다. 가끔 병원에 가는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는 작은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보면 대략 그 정도의 생활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 숫자를 조금 더 길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사용한다면 1년 동안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12달을 곱하면 대략 1,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해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살아야 한다면 꽤 큰 돈이 필요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달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치면은 한 달에 꽤 의미 있는 금액이 됩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 필요하고 연금으로 100만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족한 금액은 5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이 바로 통장에서 조금씩 보충해야 할 돈입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부족한 금액을 계산해 보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막연히 큰 숫자를 떠올릴 때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 그 금액을 1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라면 1년 동안은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20년으로 계산해 보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처음에 3억, 5억, 10억 같은 숫자를 떠올렸을 때와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돈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연금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산의 방식입니다. 막연한 불안 속에서 큰 숫자를 떠올리는 대신 자신의 생활을 기준으로 천천히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떠돌던 두려움이 조금씩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대부분 막연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순간 그 불안은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돈이 부족할까봐 늘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생활비를 계산해 보고 나서 그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 말 속에는 안도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전혀 모를 때 가장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길을 알게 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걷다가 갑자기 앞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방향이 보이면 발걸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숫자를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계산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삶이 그렇게 무겁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여유가 생깁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괜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돈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삶의 작은 기쁨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한 재산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는 지혜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정확히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숫자에 쫓기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조금씩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삶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지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삶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삶은 넓어지기보다 오히려 깊어집니다. 이 깊어지는 삶 속에서는 소비의 모습도 함께 변합니다. 예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옷을 계속 사지 않아도 괜찮고 멀리 여행을 자주 가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편안해집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아끼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활동의 범위가 조금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들며 삶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같은 수준의 소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따라가느라 돈을 썼지만 지금은 내 마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는 인생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젊을 때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 비교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젊을 때처럼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거나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여러 곳을 빠르게 이동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대신 몸에 맞는 속도로 생활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걷고 햇살을 쬐고 천천히 식사를 합니다. 이런 생활은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작은 즐거움 속에서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손주와 함께 웃는 시간, 오래된 친구와 옛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소비의 시대가 아니라 경험의 시대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돈의 크기보다 마음의 평온이 삶의 만족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은 젊을 때보다 훨씬 단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고 시장에 들러 필요한 것만 조금 사오고 오후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가끔 동네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이 단순한 하루가 반복되지만 그 속에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거대한 돈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단순해질수록 필요한 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노후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노후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노후의 삶은 젊은 시절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속도도 다르고 필요도 다르고 기쁨을 느끼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속에 많은 걱정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거대한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늘 앞으로만 흐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뒤돌아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가지는 삶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 속에서 평안을 찾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생각보다 단순한 삶 속에서 더 쉽게 찾아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한 어른에게 들었던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적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쌓이면서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었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기준을 하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높을수록 삶은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반대로 그 기준이 단순할수록 삶은 편안해집니다. 지금 가진 것 안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어르신은 평생 큰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늘 작은 집에서 살았고 생활도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저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있었고 말투도 여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삶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잠시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아야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편한 사람이 돈을 더 가볍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할 때 돈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재산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것들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평온한 하루, 건강한 몸, 그리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 어느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집도 크지 않았고 생활도 아주 소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그 말은 아주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욕심이 많아질수록 무거워집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비교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집니다. 반대로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큰 재산은 마음의 평온이라고 말입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가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돈은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큰 돈이 없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하루하루가 안정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바깥 세상을 배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삶의 본질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먹을 것이 있고 머물 곳이 있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이미 삶의 중요한 조건은 갖춰진 것입니다. 그 위에 더 많은 것을 쌓으려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가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날에 산책을 하는 것,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조용한 오후에 책을 읽는 시간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너무 거대한 숫자에 마음을 맡기지 마십시오. 숫자는 언제나 변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온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삶을 천천히 바라보면 지금 가진 것 안에서도 충분한 여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마음을 얻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인생의 후반부는 생각보다 훨씬 평온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직접 계산해 보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말하는 숫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남의 기준은 우리 삶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생활의 모습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기준은 바로 자신의 생활입니다. 한번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종이 한 장과 펜을 준비해도 좋고 작은 수첩을 꺼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자신의 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한 달 동안 실제로 얼마나 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막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쉽게 떠오릅니다. 먼저 집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관리비와 전기세, 가스비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식비가 있습니다. 하루 3끼를 먹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여기에 병원에 가는 비용이나 약값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요금이나 작은 생활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는 비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적어보면 한 달의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활비를 적어보면 많은 분들이 놀라게 됩니다. 막연하게 느끼던 생활비가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숫자가 정확해질수록 훨씬 안정됩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대부분 정확한 기준이 없을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쓰며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많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바로 자신의 생활에서 나온 숫자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 금액을 1년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2달을 곱하면 대략 1,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삶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것들입니다. 이 금액을 한 달 생활비에서 빼보면 실제로 우리가 통장에서 보충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생활비 150만 원 중에서 실제로 부족한 돈은 50만 원 정도입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50만 원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막연하게 느껴지던 노후의 시간이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현실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현실적인 계획이 보이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과 함께 종이에 생활비를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계산해보고 부족한 금액을 함께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이 끝났을 때 그분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막연한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현실을 천천히 바라보면 그 불안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은 거대한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게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천천히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필요한 것을 정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삶의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거대한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무엇이 없어도 괜찮은지 그 기준을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찾는 순간 마음속의 불안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삶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통장의 숫자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맞는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통장 걱정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여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돈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따로 준비해두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평소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비상금은 마음의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난간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비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면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도 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통장을 만들어 두고 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유 자금을 두는 통장이 있으면 좋습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돈을 이 통장에 두는 것입니다. 이 돈은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아보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그 방식이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큰 이익을 얻으려다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후의 돈은 빠르게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모아온 돈은 삶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 돈을 다시 위험 속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마음의 질서를 만들어줍니다.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흐르고 비상금은 비상금대로 지켜지고 여유자금은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이렇게 구조가 정리되면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구조가 보일 때 편안해집니다. 어디에 얼마가 있고 무엇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지 알게 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모든 돈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 돈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고 작은 변화에도 걱정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의 삶에서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마음의 평안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나누는 일은 어쩌면 단순한 기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삶을 정리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정리하는 순간 마음의 흐름도 함께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걱정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생활을 지켜주는 돈, 어려움을 대비하는 돈, 그리고 조용히 남아있는 여유, 이렇게 나누어 바라보는 순간 돈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고민했다면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현명하게 쓸 것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돌보는 일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는 비용이 아까워서 참고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작은 병을 제때 돌보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작은 즐거움을 위한 비용입니다.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는 시간, 가끔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간단한 간식을 먹는 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은 삶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용을 전혀 쓰지 않는 삶은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생활비를 너무 넉넉하게 잡으면 불안이 생길 수 있고 너무 엄격하게 줄이면 삶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을 잘 살펴보고 현실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동안 어느 정도가 편안한지 스스로 느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달에 쓸 돈을 미리 정해두니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그분은 생활비를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덕분에 매번 돈을 쓸 때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기준이 있으니 마음이 안정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방향이 정해져 있을 때 훨씬 편안해집니다.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알게 되면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기준이 없으면 작은 지출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생활비의 기준을 정하는 일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단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처럼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도 자연스럽게 안정된 범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범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생활을 보며 자신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삶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맞는 기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후의 삶에서 돈은 삶을 지탱해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돈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쓰는 방식은 결국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심하게 흘려보내지도 말고, 차분하게 자신의 생활을 이해하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돈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조용히 받쳐주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기회를 붙잡고 더 큰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삶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서두르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지혜가 더 중요해집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모아온 돈을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를 볼 때입니다. 젊은 시절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일하며 모은 돈인데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를 믿고 위험한 일에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그런 선택이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결과를 바라게 됩니다.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마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어르신은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족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며 조용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돈을 조금만 투자하면 훨씬 큰 돈이 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분은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그곳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희망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 조금 더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그 기대가 때로는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후의 돈은 모험을 위한 돈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돈이라고 말입니다. 그 돈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가 튼튼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어 버리면 마음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큰 수익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회가 우리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신중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기회보다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함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하루하루가 편안합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후의 돈은 나무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 나무는 오랜 시간 동안 자라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무를 잘 돌보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그 나무를 흔들면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선택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도 함께 안정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담긴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돈 속에는 젊은 시절의 노력과 땀이 들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시간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존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잘 지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돈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안정시키는 친구가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속도를 높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것을 붙잡기보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짜 가치를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삶에서는 욕심보다 평온을 선택하십시오. 빠른 이익보다 안정된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온 시간도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훨씬 더 따뜻하고 평안한 길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조금씩 또렷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도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정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가지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한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질 때 사람은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의 변화를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하루쯤 무리해도 다음 날이면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몸은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병원에 가는 일을 미루기도 합니다. 약을 사는 것도 아까워서 참고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다시 사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편함이 있을 때 미리 살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막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활비는 조금 아낄 수 있어도 건강만큼은 아끼지 말라고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몸을 살피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은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독립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녀를 떠올립니다. 혹시 내가 힘들어지면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리면 서로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면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가 독립된 삶을 존중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삶을 지키고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삶의 책임은 각자의 몫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그 말 속에는 부모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자녀에게도 큰 안심을 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평안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 속에서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이야기, 이웃과의 작은 인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같은 것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젊을 때는 바쁜 생활 속에서 관계를 돌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동네에서 가볍게 산책을 하며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혼자서 완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작은 대화 하나, 웃음 하나가 마음을 밝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은 노후를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인생의 후반부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독립되어 있으며 주변에 따뜻한 사람이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지면 삶은 비교적 안정된 길을 따라 흐릅니다. 돈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이 세 가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의존 속에 묶여 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의 삶을 준비할 때 이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 돈에 대한 걱정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돈은 그 삶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삶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무언가를 더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 균형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비로소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를 천천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깊이 남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의 성공이나 실패보다도 마지막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예순이 넘으면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품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괜찮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돈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혼자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걸어온 삶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길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젊은 시절 참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하러 나갔고 늦은 밤까지 가족을 위해 애썼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의 삶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시간도 많았습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모님을 모시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돌봐도 되는 시간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으면 마셔도 됩니다.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면 만나도 됩니다. 마음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천천히 걸어가 보아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돈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조금 안타깝게 들립니다. 우리가 쓰는 작은 돈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시간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공원 벤치에 앉아 나누는 이야기, 가까운 곳으로 떠나는 작은 여행 같은 것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쌓여 삶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숫자에 너무 마음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통장에 적힌 숫자가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준비는 필요합니다. 생활을 지켜줄 돈이 있어야 마음도 안정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느껴온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때 삶의 많은 것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풍경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같은 차를 마셔도 마음이 여유로우면 그 시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만 괜찮은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평안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천천히 보내보십시오. 아침 햇살을 잠시 바라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쉬게 해 보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은 길게 보면 결국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깊은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 위에는 수많은 노력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조금 더 가볍게 걸어가도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 길도 생각보다 따뜻한 길이 될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시고 마음이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주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조용하고 따뜻한 빛 속에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